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외모의 추상 해가지고 이제 4번까지 배웠어요. 이제 말하는 거 힘든 것까지 배우고 오늘은 외모 못생긴 장애인데 간단해요. 뚜렷한 장애 15%, 약간의 장애 5%. 근데 문제는 뭐가 약간의 장애예요? 뭐가 뚜렷한 장애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얘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1번 눈의 장애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눈꺼풀 원래 10%인데 예? 눈도 멀었어요. 50%인데 50%예요? 동일 부분이네? 그럼 눈꺼풀 장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눈의 장애를 볼 게 아니고 못생긴 장애를 보면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0%, 5%에서 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뭐가 뚜렷한 장애고 뭐가 약간의 장애고 그걸 아시면 되지.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어차피 얘는 얘의 2배예요. 얘의 2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얘의 2배.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돼요. 추상, 약간의 추상만 외우시면 얘의 2배가 얘다. 그리고 우리 심뚱야라고 배웠잖아요. 심뚱야라고.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그래서 뚜렷한 장애는 2분의 1. 뭔지 몰라도 2분의 1. 그래서 20%, 10%, 5%. 그래서 2분의 1. 그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심뚱약에서. 뚜렷한 장애 똑같아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는 4분의 3. 4분의 1, 4분의 1. 됐죠? 그렇게 한번 딱 보고 이제 들어가 봐요.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외모란 얘는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이는데 목까지 보이는데 외모란 눈, 코, 입, 귀, 머리, 목까지 보이는데 까지. 자, 추한 장애란 성형수술 반을 이렇게 반을 뭐라 그런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겉모습처럼 이렇게 겉모습은 아니고 이게 꺼멓게 되는 거 그런 것들 성형수술, 레이저 이런 거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상태의 추한 모습, 못생긴 모습이다. 추한 모습을 남길 때라 하면 상처의 흔적, 화상, 이런 변색, 모발의 결속, 머리가 빠지는 거죠. 조직.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함몰이 돼 이렇게. 징그러워. 뼈, 피부 등의 결손, 함몰, 성형수술 하여도 더 이상은 안 돼. 고정된 거죠. 고정된 그런 것들. 다발성 반응. 이게 각 부위를 얼굴, 머리, 목 이런데 내서 다발성으로 반응 길이가 나타났다. 이제 만약에 흉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얼굴, 예를 들어 얼굴, 눈, 코, 입이 있으면 여기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생긴 거예요. 여기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흉터 길이만 잰 거예요. 요 흉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이렇게 3군데 난 것보다는 한 군데 이렇게 난 사람. 얘는 보상을 받았는데 얘는 못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얘도 얘 길이, 얘 길이, 얘 길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합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5mm 밑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좀 디테일하죠? 처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약간의 예를 들어 못생기는 추상장애가 5%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에 반은 길이가 6cm 하나, 5cm 하나, 4cm 하나. 막 이렇게 있다. 뭐냐? 약간의 장애냐? 뚜렷한 장애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은 5%, 15% 끝났는데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눈의 장애가 낫지. 많지만 걔는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추한 모습은 얼굴과 목, 머리, 목 부위에 거쳐 있는 경우에만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한 2분의 1의 얼굴의 추한 모습을 보여야 산정한다. 2분의 1. 이게 뚜렷한 장애 이렇게. 뚜렷한 장애.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얼굴, 머리, 목 해가지고 뚜렷한 장애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면 약간의 장애가 나오겠죠. 자, 목까지 나가고 약간의 장애도 얼굴, 머리, 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뚜렷한 장애도 한번 볼 거고 약간의 장애도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버리고 약간의 장애로만 말을 할게요. 얘기를 할게요.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싫은데 나 두 개 다 외울 건데요. 외우셔도 되고. 일단 뚜렷한 장애, 뚜렷한 추상장애는 일단 얼굴에 손바닥의 2분의 1. 이 2분의 1은 우리 힘뚱약 한 번 더 얘기하면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할 때 얘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원래. 2분의 1.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나중에 손가락이나 팔, 다리 할 때 이게 계속 나와요. 얘네들. 2분의 1. 이거 똑같아. 손바닥 크기 2분의 1. 2분의 1. 손바닥 크기 2분의 1. 길이 10cm 이상. 이 10cm는 아까 이렇게 머리 할 때 하나의 10cm가 아니고 얘 7cm, 얘 6cm 더해서 10cm 이상일 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cm 나와도 예를 들어서 이게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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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러면 10cm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었어. 더하지를 않았어. 근데 지금 다 더해서 10cm 이상이면은 뚜렷한 장애를 주겠다. 추상장애를 주겠다.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이 중에 5cm 이하는 더하는 건 아니고 5mm. 그래서 지름 5cm 이상의 조직 함몰. 함몰이라는 게 파인 거잖아요. 그 흉터는 그냥 길게 난 거, 얘는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5cm. 코의 2분의 1 결손. 코의 2분의 1 결손. 코가 잘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요. 뭐 코의 장애도 있고 냄새도 못 맡잖아요. 그럴 때 추상장애랑 냄새 못 맡는 후각장애 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는 손바닥 크기의 반은 모발 결속,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속. 얘는 그나마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손바닥 크기 정도에서 뚜렷한 장애고 얘는 보이는 거잖아. 얼굴에. 그러니까 2분의 1, 손바닥의 2분의 1. 목은 손바닥 크기의 추상장애. 자, 이제 됐어요. 한번 본 거예요? 뚜렷한 장애. 그럼 약간의 장애는 뚜렷한 장애 2분의 1 작게 만들면 되죠. 아까 10cm였잖아요. 몇 cm요? 5cm. 아까 2분의 1이었잖아요. 반, 4분의 1. 이거 알죠? 2분의 1, 반이 4분의 1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2분의 1. 하나를 2개로 나눈 거고 하나를 4개로 나눴으니까. 얘는 손바닥 크기의 4분의 1 이상의 길이 5cm. 아까 몇 cm? 10cm였죠. 뚜렷한 장애는 반, 5cm. 함몰은 아까 5cm 함몰. 얘는 2cm. 코에 아까 2분의 1이었죠. 얘는 4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약간의 장애를 외우든 뚜렷한 장애를 외우든 상관이 없어. 둘 중에 하나 다 외워도 되고 난 못 외우겠다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다. 자, 이렇게. 머리는 아까 손바닥 크기였는데 여기는 손바닥 크기의 2분의 1. 그럼 목도 손바닥 크기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손바닥 크기는 뭐냐 해서 이거 외워요 했는데 안 나왔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시험용으로 너무 근데 외우기 좀 그래. 손바닥 크기란 하면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요거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은 8 곱하기 10 2분의 1 크기 해가지고 6세부터 11세는 6하고 6세 미만은 이렇게 간주한다. 제 생각에는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냥 그래요. 저 생각이 그냥. 근데 하지 마세요 했다가 나오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요거 성인 것만 한 번만 8, 10 그 정도만 봐라. 8, 10 됐습니다. 자, 정리. 이거는 다음 중 약간의 추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는 옛날에 이제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얼굴 크기에 손바닥 크기에 뭐 4분의 1을 놨다. 함몰 저기 2cm다, 3cm다, 5cm다. 항상 얘기하죠. A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다쳤다. 사고를 다쳐가지고 얘는 뭐 얼굴에 바늘이 뭐 6cm 바늘이 생겼고 코에 4분의 1 결손이 생겼다.
그 눈의 장애가 뭐가 있고. 지급률을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얘가 이제 여기서 면책되는 게 몇 개 있겠죠. 왜? 얘는 만약에 눈의 안구 운동장애 있잖아요. 기능 운동장애. 그거 1년 있다 하는 거잖아요. 다친 게 1월 1일이면 얘가 뭐 8월 1일 날 장애 평가를 받았다. 뒤에 배울 거 있거든. 신경계 장애. 그건 12개월, 뭐 18개월 정신. 근데 그 기간 이런 것들. 일단 얘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약간 응용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외워야지 이거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얘기한 거 끝이에요. 네. 지금 얘기한 게 끝이에요. 요 정도 선에서 다 끝나요. 됐죠? 요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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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2분의 1, 4분의 1. 됐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 책에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요것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척추장애. 척추장애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싸우고.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얘네들. 옛날에 디스크만 나오면 얼마? 뭐 5%, 10% 해가지고, 뭐, 한시장애 20% 해가지고 2% 그냥 무조건 끊어준 거야. 옛날에는. 근데 실적으로 40이 넘으면 다 디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RI만 찍으면 그냥 다 이걸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바꿨어요. 조금 바꾸고 운동장애, 기형장애 바꾸고.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요? 외워야죠. 그래도 외워야죠. 이거 외울 때 이게 진짜 있었어요. 제가 지인 중에 진짜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출로 해줄게. 출. 우기출이라고 있었어요. 진짜 내 지인 중에 우기출. 걔가 전화번호가 431-5315에 431-5315. 뭔 얘기하는 거죠? 그 연관돼서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거를 얘는 40%, 30%, 10%, 50%, 30%, 15%, 20% 뭐 10%, 5% 못 외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어요. 우기철이라고 있다니까. 우기철이에요. 원래 우기철. 그냥 우기출로 할게요. 원래는 운이잖아. 운동. 여기 운기출. 운동장애, 기형장애,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우기출. 그래서 운동장애 3개, 기형장애 3개. 얘는 왜 없어요? 얘는 다 알거든요. 10%, 15%, 10%. 얘는 하도 많이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얘는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20%, 15% 할 때 심뚱약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심뚱약 여기서 또 이렇게 심뚱약. 원래 심뚱약 하면 20, 10, 5%인데 얘는 추간판은 얘가 없어요. 5%가 없고 이걸로 하나씩 올린 거야. 그래서 20%, 15%,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심뚱약 나올 때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20%, 15%, 10%다. 심뚱약. 나머지 이제 똑같아요. 운동장애는 40%, 30%, 10%. 기형장애는 50%, 30%, 15%. 이렇게 외워요. 우기철. 운동장애, 기형장애, 탈출증. 431-5315. 진짜 있어요. 431. 인천에 공사비, 원래 공사비지. 431.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고 끝나지. 이거 중요해요. 외우세요. 그러지. 그래서 얘는 항상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기형장애. 웃긴 게 여기 콥스장애라고 나오거든요. 저기서 나왔었어. 의학에서. 각도 재는 거. 왜 거기서 나왔을까? 이거 지울게요. 우기철. 이렇게 놔둘게 그냥. 우기철. 운동장애, 기형장애, 여기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쭉. 그래서 431-5315. 431-5315. 얘는요. 얘는 쉬우니까 20%, 15%, 10%니까.
예, 척추. 15%, 20% 됐죠? 20%, 15%, 10%. 원래는 심뚱약 하면 20%, 10%, 5%인데 얘는 5%가 없어요. 하나씩 올려줬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얘는 추간판 탈출증은 다 주지 않아요. 거의 한 시장이.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외웠죠, 일단? 뭘 외워요? 자, 운동장애 보면은 심뚱약이 나오는데 40%, 30%, 10%다. 431. 기형장애는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기형이 있는데 50%, 30%, 15%. 5, 3, 15. 431에 5, 3, 15. 탈출증은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인데 20%, 15%, 10%. 됐죠? 다 외웠어요, 지금? 외웠어요.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나와요. 중요하니까. 척추 등뼈의 경우는 척추 경추부터 흉추, 요추, 제1 천추까지 부위를 하고 제2 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로 한다.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의학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안 배웠나? 이제 배울 거예요. 배웠거나. 쭉쭉 이렇게 있어요. 쭉쭉쭉 있다가 있어요. 이게 뭐야? 척추라고 하잖아요. 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C라고 표현. C. 경추를 C라고 해요. 얘는 7개까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7번까지 있고 흉추는 12번까지 있고 T 스파인 이렇게 쓰거든요. 1번, 12번 있고 요추는 L이라고 해요. 1에서 5까지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천추, 미추로 꼬리뼈 밑에 골반 있는 데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골반뼈에 아예 들어가 있어. 천추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미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얘는 잘 부러져요. 이렇게 앉으면 꼬리뼈가 부러져요. 근데 부러져도 이렇게 쉬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쉬면은 기형장애네? 90도까지 꺾인 사람이 있어요. 기형장애네? 기형장애입니다. 431에 50%까지 나오잖아요. 기형장애. 운동장. 이거 보면은 뚜렷한 기형 날 때 50%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50% 정도 나오려면은 이게 손가락이 없어야 돼. 다 없어야 돼. 이게 55%거든요. 손가락이 다 없는 사람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손가락 없는 사람은 힘들잖아. 얘는 그냥 살아요. 살아요, 얘는. 그래서 얘를 척추에 주는 게 아니고 척추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어디다 줬냐면은 체간골. 여기 갈비뼈. 요거 쇄골, 흉골. 요거랑 똑같이 체간골에 줬어요. 여기. 뭐가? 천추하고 미추. 천추 1번 제하고 4추. 밑에. 그래서 체간골로 평가하고 척추의 기형 장애는 척추뼈의 몸통 행동을 이거 제외한다. 척추뼈를 보면은 의학이 되네 계속. 몸통이 있고 옆에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 행동을기 이런 거 있거든. 얘는 제외한대요. 제외한대. 그리고 이하 신체 부위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망곡은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쉬어 있잖아요. S 망곡. 첫 번째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평가한다. 이렇게 압박률 나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척추체, 몸통, 망곡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따라서 콥스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한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생리적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척추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 부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척추체의 인접 어디까지냐? 척추체의 압박률의 인접 상하 인접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냐? 여기 해서 증구성 옛날 골절된 거 이런 거 빼고 다발에서 척추가 있는 경우는 골절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하여 골절된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뭔 얘기예요? 어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해볼게요, 이거. 의학에서 출제됐고 우리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콥스 각도라는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척추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으면 뭐 3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벌써 골절이 됐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척추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만큼 노란 걸로 한번 그려요, 이만큼 골절된 거예요. 보여요? 지워버릴게요,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골절이 된 거, 이렇게. 잘린 거지. 그러면 얘가, 위에가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압박률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장이 이 각도를 재는 거고, 얘는 압박률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제, 각도를 재는 거야, 각도. 얘가 얼마큼은 시우러졌어? 보면 몇 도냐 해서 틀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재면 되죠, 이렇게. 얘랑 얘 찌그러진 상태. 요 각을 재면 되네. 그쵸? 맞잖아요. 이게 콥스가 아니에요, 콥스. 이러면 얘가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치는 이게 각재기가 지금은 빳빳하게 탁 끊어졌을까 이렇게 보면 딱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중간에서 이렇게 재면 되는데 이렇게 재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은 그렇게 재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재지 말고 지금 콕스 각도 이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찌그러지면 얘도 기울어지겠네. 기울어지잖아요, 얘도. 그쵸?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밑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재는 게 아니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또 이제 함정이 있어. 얘와 직각인 거를 하나 재고 얘랑 직각인 걸 재서 요 각도. 이게 콥스 각도예요. 요 각도. 되셨어요, 이거? 어렵죠? 처음이라서 그래요. 뭐 실무하는 사람은 콥스 이거요. 바로 나와요. 요즘은 컴퓨터로 있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되셨어요, 이거? 콥스 각도라는 것은 요 각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몸통의 각도로 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얘 인접한 2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긋고 하나 긋고 그래서 얘 각도로 하는 게 아니고 얘와 직각인데 얘랑 직각인 선을 그어가지고 요 각도 똑같죠, 요거랑. 요 각도를 재는 게 콥스 각도다. 됐죠? 이거. 그 얘는 길이를 재는 거죠. 압박률 할 때 기형장애 몸통. 얘가 몇이에요? 얘가. 이 길이가 원래 이렇게 됐다 하면 이렇게 정상일 때 원래는 이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 얼마큼이 줄어들어요? 그냥 얘를 재서 얘는 만약에 5cm 그냥 5cm 5cm짜가 어디서 하여간 5cm면 얘가 3cm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cm가 압박이 됐구나. 짧아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자 척추체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인접한 2개 하나 2개 있잖아요. 얘가 한 5cm라고 할게요. 얘는 10cm. 나눠야 되니까. 얘가 6cm. 6cm고 얘가 한 4cm. 이렇게 했을 때 인접한 얘를 했을 때 얘의 평균이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더하면 6 더하기 4의 평균이니까 2니까 5cm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5cm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재봤더니 5cm가 안 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막.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의 평균을 얘 길이구나. 원래 길이가 얘의 평균이다. 5cm였는데 몇 cm 너 압축됐어?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각도 있잖아요. 각도 콕스 각도 콕스 걔는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나올 수 있게. 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압박률을 정한다. 그래서 기형장애는 척추의 압박률, 골절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척추체의 몸통, 이거의 압박률을 인접한 상하부의 인접 상하부의 척추체의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빼고 다른 사람 가장 인접한 상하부, 그렇죠? 만약 골절이 있어요. 옛날 진구성 있어. 얘 빼고 위에 있는 거.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 요 높이의 평균 6, 4니까 평균 5cm에 대한 압박률을 한다. 됐죠?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말만 이게, 말만 이런 거고. 되셨죠? 또 있어. 기형장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시행규칙이 있대요. 상하부,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운동 단위를 본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거 7개. 아니, 다 그리게. 하여간 7개. 요거 12개. 요거 L 5개. 경추, 흉추, 요추. 자세한 건 의학 가서 하는 거고.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했을 때, 자,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를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본대. 그러니까 동일 부분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지금. 하나의 운동 단위 내에서는 여러 개의 척추체의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뭐냐면, 경추가 몇 개요? 7개라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7개. 얘도 10% 있어. 얘도 10% 있어. 이랬을 때는 얘는 합산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거 한꺼번에 해볼게. 이렇게. 자, 다시. 척추가 경추, 흉추, 요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여기서 다쳐 10% 나오고 경추 10%다. 흉추가 20%다. 우리 허리, 룸바도 10%다. 15%다. 이런 경우에는 이 척추체 하나는 공동이야. 뭐냐면 동일 부분이야.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준다 그래요. 동일 부분은. 빠지고 15%가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되죠. 일단 얘가 여기 다치고 여기 다치면은 이 중에 제일 큰 걸 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 10%, 여기 10%일 때는 15% 하나 해줘. 이렇게 3개. 15%일 때는 이거 동일 부분이니까 큰 거 줘. 그게 아니고 여기는 C 경추잖아. 한 뭉탱이잖아. 요 때는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 15%에서 35%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아까는 요 단일 운동 범위에서는 압박률을 합산하고 2개 이상의 운동 단위. 하나, 둘, 셋. 여기서는 가장 높은 걸 준다. 됐죠? 이 얘기예요, 이거. 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척추의 기형이 몇 도냐. 여기 보면은 몇 도 나오거든요. 몇 도일 때 얼마냐, 몇 도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 나오네.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왔지, 이걸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적 변병이나 사고, 악화된 부분만큼 이 사고의 간여든. 이게 한시장애, 기여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기여도보다 한시장애를 많이 줘요. 한시장애를. 추간판이나 신경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은 언제? 6개월. 얘도 6개월이네. 6개월.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나는 저림, 방사통, 신경자극 증상 원인으로 CT, MRI 영상 검사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방사통이 있어요. 방사통. 쭉쭉 내려오는 아픔. 진단하며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애, 기형장애는 평가하지 않는다. 디스크가 있으면 운동장애, 기형장애는 안 주겠다.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운동장애 하는 거. 지금 기형장애 했는데, 운동장애는 거의 뭐 그냥 하죠. 네. 너무 어려워. 척추째,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몸통이 유압 고정된 상태다. 이랬을 때 심뚱약을 할 거예요. 우리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하잖아요. 지금 심한 뚜 약간의 장애. 얘는 4개 유압이 된 거 고정. 이게 요추면은 이렇게 고정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4마디잖아요. 이렇게 2개 있잖아요. 4개 이상이니까 탈구래가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압한 거야. 근데 얘는 심한 장애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약간의 장애는 2개, 뚜렷한 장애는 3개, 얘는 4개.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시면 돼요. 머릿개 요거 아니 경추를 모두 유압한 경우. 뚜렷한 운동장애는 몇 개? 3개. 3개 고정된 상태. 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에 유압한 고정된 상태. 머리뼈 상부 뭐 해가지고 경추 쭉 해서 사이에 CT 검사상 2개의 대두 둥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추 치동기 상단 사이의 거리를 뚜렷한 이상 전이가 있는 상태다. 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추추라는 게 첫 번째 우리 이제 환추, 추추 이렇게 했어요. 머리에 경추 첫 번째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쏙 껴 있어요. 두 번째 이걸 축추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 치돌기 이거. 상위 목뼈 검사 환추가 궁 후방의 치돌기 전면거리에서 뚜렷한 이상 전이. 전이가 뭐야? 밀렸다는 거지. 이동했다는 거죠.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의 상부 목뼈 뭐 해가지고 골절에 있고 2개. 뚜는 3개. 심한 장애는 4개. 얘는 2개. 심한 기형이라는 다음 하나에 해당된다. 그래서 심한 기형. 지금 추간판 했죠? 기형은 심뚱약 할 때 심이에요. 심. 척추 골절 탈구로 35도 이상 척추 측만증 있고 옆으로 쉬는 게 20도 변이가 있는 거고 압박률 60% 해가지고 더해서 90%. 그냥 지금 숫자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뒤에서 한 번에 할 거예요. 그냥 뚜렷한 장애는 아까 30도니까 15도, 10도, 60%. 그러면 어디 갔어? 약간 어디 있어? 아이고. 어디 갔지? 갑자기 없어졌죠? 어디 갔어? 이거. 압박률. 이거 했잖아. 기형, 뚜렷한 기형. 요거 압박률 2개 이상 해서 60%. 약간의 장애가 없어졌네? 그죠? 책을 보세요, 책을 85%. 85%래. 85페이지 보면은 심한 기형이란 쭉 나오죠. 그리고 약간의 기형. 86페이지. 약간의 기형이나 1개 이상의 척추에서 압박률 20%. 그리고 경도 약간 쉬고 20%.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운동장애 했어요. 운동장애는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심뚱야로 하는데 얘는 4개, 3개, 2개 고정술. 4개, 3개, 2개 고정술. 아니면 2개고나 제1에서 유압된 거. 2개 걸리기 해서 유압 고정된 거. 전이 상태에 있는 거. 요거. 그리고 기형장애. 기형장애가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이 각도 때문에. 기형장애 심뚱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35도 이상 전방, 측만은 20도, 얘는 15도, 10도, 얘는 약간 가볍게 외워야 돼 이게. 35도, 20도, 15도, 10도.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게 30도, 35도, 옆으로 하는 게 20도. 이게 심한 장애고. 한 개의 압박률이 60개, 합쳐서 90%. 90%. 압박률이 얼마다? 그러면 심한 장애다. 압박률이 55%다. 뚜렷한 장애.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이거예요. 사람이 A가 다쳤는데 얘가 측만이 뭐 16도다. 15도 이상이다. 아니면 압박률이 50도다. 40도 이상이다. 40% 이상이다. 몇 프로냐? 심뚱약 해가지고 기형장애.
그죠? 50%냐, 30%냐, 15%냐,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은 그냥 2마디 이상에 해가지고 수술하고 마미 증후군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웃기죠. 뭐냐면, 마미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배변 활동 있잖아요. 밑에, 허리 밑에서 신경이 있어서 대소변을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어. 허리 다친 건 알겠어. 근데 목을 다치면 마미 증후군이 안 와요. 목을 다쳤는데 이게 허리 신경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목을 뭐 2마디 이상 수술하고, 수술을 해도, 2마디 이상 수술해도 마미 증후군이 없으면 안 준다는 표현인데 그런 게 아니고 수술을 하거나, 하고도가 아니고, 엔드가 아니고 오화로 바꿔야 돼요. 마미 증후군이 있거나 2마디 이상 하던가. 이래야지 허리 수술하고 마미 증후군 하면 준다 그러면 목 수술 2개 이상 해도 마미 증후군이 없잖아요.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문맥상 하면은 2마디 하고 목은 안 주겠다는 거지 지금. 허리만 주겠다. 허리 수술 2마디 하고 마미 증후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심한 장애다. 나중에 여러분 합격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어렵죠? 이제. 근데 뭐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이거를 뭐 앞자 따서 외울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익숙해지고 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앞자 떠서 옹기처리 431에 5315. 그렇죠? 그 다음 밑에 탈출증 20, 15, 10.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은 이제 체강골 나오는데 이 체강골하고 다리 까징 해서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거. 고생하셨습니다.